고수일침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 영상 보셨죠? 예. 혹시 영상 준비가 됐으면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밑그림으로 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의 글을 보고서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대통령을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린이날 행사 왔다가 아이가 울잖아요. 예. 그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모습, 또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줬는데 어떤 아이가 오더니 이 할아버지 손이 우리나라 대통령 손인가 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 손을 꼭 이렇게 만져보는 그 사진이 참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저 5.18 행사 예, 취임 열흘 예. 지난해 열흘도 안 됐을 때지만은 그때 가서 유복자죠. 그 하고 나오는. 예. 그러니까 그게 각본이 없었으니까는 대통령이 쫓아가는데도 그냥 예.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도 저 정상회담 때 나는 언제 가보나 하니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한번 넘어가자고 한 거는 사전에 그 얘기 끝에 그랬으니까 그건 각본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저런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좀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어린이날 행사가 또 저희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게 있다고 하지요.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어린이들이긴 하지만 대통령 할아버지가 한마디 한다,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 이 순서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순서를 없애라.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집무실도 마음껏 보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배려하는 마음,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당부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유인태 의원께서 아시는 정치인 문재인 그리고 지금 대통령 문재인 어떻습니까? 되게 출입하는 기자들이 더 평을 하지만은 아주 진실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대본 사람들한테서는 그 사람의 진정성, 뭐 진솔함, 뭐 이걸 누구나 느끼게 되죠. 네.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품성이 그 화면을 통해서 느껴지시던가요? 뭐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개 이제 또 남북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저 괴팍한 트럼프 만나가지고 가뜩이나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쪽이 또 갖는 좀 불신이 있잖아요. 저 가서 잘 헤쳐나갈까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방한했을 때도 그렇고 아마 그 인간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감화를 받은 게 아닌가. 뭐 서로 견해차가 있는 대로 있더라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우리 유인태 의원의 평가는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서 지금 지도가 1년이 지났는데도 뭐 80%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 해온 거죠. 상황 관리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0% 넘는 대통령을 누가 부정적이라고, 홍준표 빼고 누가 부정적이라고.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이런 일부 야당들 빼고는 긍정적으로 그 많은 사람 국민들이 평가하는 자기들도 것이다. 속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속으로는. 예.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또. 그러면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워낙 성공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또 그 시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과 또 이렇게 맞물리면서 뭐 지금 여론조사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좋은 이야기는 이미 뭐 많이 하셨으니까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이들 지적하는 거지만은 이제 뭐 인사 문제에서 하여튼 좀 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이죠. 저도 무슨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분이 뭐 그 후에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자치하고 뭐 피우진 보훈처 장관, 뭐 윤석열 서울지검장 정말 허를 찔렀잖아요. 야, 그리고 이미 당선되기 전부터 상당히 광범위한 인재풀에서 뭐 내 편 뭐 강경화 장관이 무슨 여기 캠프에 있었던 분도 아닐 거고 뭐 피우진 장관도 지금 이 시점에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지금 일하고 있었죠. 하여튼 다 이쪽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정말 인재 중에 인재를 뽑으려고 그동안 참 준비를 많이 했고 애를 썼구나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차츰 그 처음에만 아주 서막만 간사하게 비춰놓고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풀을 너무 좁은 데서 찾는 거 아니냐. 그 대부분 그 낙마하고 했던 분들은 캠프 출신이거나 뭐 이제 이랬던 뭐 아닌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검증이 좀 잘못된 거고 그 좀 더 처음에 그 초심이라고 그러면 검증에 있어서는 민정수석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예? 인사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몇몇 처음에 선보였던 뭐 강요들이나 뭐 있잖아요. 내 편 날 뭐 대선 때 돕고 말고를 떠나서 좀 풀을 더 넓히는 그런 초심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지난 1년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인사 문제에 들을 수가 있다. 한 8명 정도가 중간에 뭐 낙마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 검증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의 각오로 인사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해주면 어떻겠느냐. 또 하나 인사를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될 텐데 인사 대상자의 그 선택의 범위를 꼭 도왔던 사람이 아니라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그게 초심이라고 보는 거. 대통령 뭐 어젠가 국무회의에서 초심 얘기를 했잖아요. 예. 협치는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 찾아가고 그러고 쭉 보셨지만은 대통령이 원내대표 불러놓고 미리 와서 기다리면서 심지어 책상까지 그 참모하고 같이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 대통령이 미리 와 있는 거 보셨어요? 전직 국가 원수가 오실 청와대 올 때 뭐 외국 원수가 올 때 이럴 때는 이제 나와서 기다리지만은 대개 국내 인사들 올 때는 와서 좀 그 기다리고 있으면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탈권이라도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상춘제에 미리 와서 그 올 때까지 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뭐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야당 당사 그래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앞으로 참 야당한테도 상당히 저렇게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시겠구나 이런 기대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초심으로 좀 앞으로 아무리 좀 야당이 좀 참 그 저런 대접을 받기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 손치더라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치를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야당 대표들 아무리 마음에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야당과 협치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 방문해서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한번 내일 좀 1주년이니까 내일 5월 10일 날 그날 되자마자 찾아가셨잖아요. 예. 그 얘기를 좀 틀어주세요. 틀어주시고 그 초심으로 당선됐을 때 그 초심으로 앞으로 좀 지금 화면 나오는 게 아마 지난해 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야당 당사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 화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라든가 워낙 거칠게 말하기로 거침없이 말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고 이런 분과 대화하는 걸 좀 불편해 하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참 경청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횟수로 보면은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1년 정무수석 할 때 야당하고 뭐 만찬 오찬 많이 했습니다. 그 당별로 또 뭐 그때는 한나라당이 있었고 또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그 지도부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청남대 개방 행사 때도 같이 하고 근데 또 이락 파병을 앞두고는 그 국방위원회 또 외통위 그 상임위 여야 의원들 같이 대통령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보자. 근데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주 몇 번 빼고는 거의 다 불참을 하대요. 예. 그때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야당에서 대통령으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뭐 쭉 제가 그렇게 그 본 거에 비하면 지금 초심 그 야당 당사 저렇게 찾아간 그거에 비하면은 그 당 대표하고 뭐 원내 대표하고 한 두세 번
그런 식으로 그게 상당히 그렇게 5명 대표 불러서 얘기하자 그러는 건 조금 형식적이거든요. 왜 저 지금 뭐 다당제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와 뭐 원내대표비 지도부 또 뭐 바른미래당 지도부 좀 같이 만찬도 같이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고충도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 국민들이 바라고 또 그런 자리가 잦으면은 저 조금 이 국정에 대해서 더 협력을 받을 수가 있죠. 전화도 좀 하고 말이죠. 이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은 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법안 놓고 예, 예.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잘 안 통해요. 예. 우리는 아마 대통령 전화 받고 마음 바꿨다가는 다음 총선에 떨어지니까 배신자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어차피 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당과 또 대통령, 정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야당과 협치 노력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해주셨고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회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여당이 결국 양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야당의 무리한 요구는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고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저 드루킹 거는 저건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뭐 제가 하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워낙 기울어졌잖아요. 이 뭐 선거에서 전부 깡통차게 생겼잖아요. 지금 야당이 그나마 지금 지푸레기 하나 잡아서 저 생떼를 쓰는 건데, 근데 그 원래 있는 집에서 그러면은 좀 그 베풀 수밖에 없어요. 깡통차게 생긴 사람들이 지금 뭐 그게 생떼를 쓰는 거라도 뭐 이쪽 있는 집에서 좀 베풀어야지 어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 의원님 뭐 어떤 말씀하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태 의원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